진시황의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가 밝혀졌다. 광모약 7.5cm 길이의 쇠못에 못 박혀 죽었다. 그는 육국을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쌓고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생매장했으며 평생 천하를 지배했지만 결국에는 3인치 철못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다. 맞습니다. 진시황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2000년 동안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음모론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장 기이한 주장은 광모약의 진술입니다. 그는 진시황이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쇠못으로 귀를 못으로 찔러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소설처럼 들리나요? 하지만 그는 역사적 자료, 추론, 논리, 그리고 조가오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철못 이론은 믿을 만한가요? 조가오와 후하이는 실제로 행동에 나섰을까요? 오늘은 황제의 죽음에 얽힌 역사적 미스터리를 파헤쳐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언덕, 제국의 중심이 갑자기 멈추면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기원전 210년, 진시황은 5번째 동족 순행 중 사구대, 지금의 광종, 싱타이, 허베이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기에 따르면 그는 병으로 죽었다고 했지만 병세가 너무 빨리 진행되었고 너무 조용히 죽어 후세 사람들이 믿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서에 따르면 그는 평원진, 지금의 산둥성 더저오에서 병을 앓다가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행군을 멈추지 않고 심지어 신하들을 수레에 태워 조서를 작성하고 후계자 부소, 보소에게 왕위를 계승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인종한 사람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부고 소식이 즉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고와 이사는 장례를 비밀로 하기로 결심하고 시신을 마차에 숨기고 소금에 절인 생선으로 냄새를 가렸습니다. 또한 귀국을 재촉하는 조칙을 조작했습니다. 함양으로 돌아가는 길에야 후하이는 장례를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를 칭했습니다. 질병 죽음은 패계승이라는 이 작전은 너무 일관적이다. 자연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조작처럼 보인다. 모든 세대의 학자들은 이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가오에게 숨은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어떤 이들은 후하이가 권력을 장악할 기회를 잡았다고 믿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가오의 사망 원인이 단순한 급성 질환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20세기에 들어 현대 중국 역사가 고모로는 또 다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진시황이 못에 맞아 죽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7.5cm 길이의 쇠못이 귀의 관을 통해 두개골에 박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소설이 아닙니다. 광모락의 견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의 진시황의 죽음에 담겨 있습니다. 형식은 산문이나 희곡과 비슷하지만 그는 역사적 자료를 인용하고 배경을 분석하며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3인치 쇠못, 황제의 죽음인가? 궁궐 쿠데타의 축소판인가? 진시황의 죽음에서 광모약은 황제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가오와 호해가 힘을 합쳐 황제가 중병에 걸렸을 때 그를 독살했고 병이 악화되자 7cm 길이의 쇠못으로 그의 귀를 뚫어 급사의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귀의 통로인가요? 고모로의 설명은 꽤 재치 있네요. 고대에는 해부가 없었고 시체를 비밀리에 운반해야 했기에 치명적이지만 은밀한 살해 방법만이 적합했습니다. 귀의 통로가 두개골로 이어져 있어 상처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체 냄새를 가리기 위해 소금에 절인 생선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귀를 가리고 종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정치적 배경 또한 살인의 동기가 되었다. 조고는 진나라 내정에서 오랫동안 시황제의 신임을 받아 형법과 문서를 담당하고 있었다. 호해는 막내 아들이었지만 총애를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시황제가 장남 부소를 후계자로 삼고자 했지만 아직 칙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고가 이때 행동하지 않으면 부소가 왕위에 오르는 순간 그의 정치 생활은 단축될 것이었습니다. 광모약은 진시황의 죽음을 쿠데타의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노령으로 인한 자연사도, 간헐적인 병환도 아닌 치밀하게 계획되고 의도된 궁궐 정화 작전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조고가 나중에 거짓 교서를 써서 부숙을 자살하게 하고 맹천을 강등시켰다는 사실을 지적했는데, 이는 시황제가 죽은 뒤 살해 명령이 다른 사람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철못은 단지 상징일 뿐인데 황제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내정의 변화에 저항할 수 없고 법령이 아무리 비밀스럽다 하더라도 못 하나로 치명상을 입힐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이론 역시 의문시되어 왔습니다.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시신도 부검되지 않았으며 암살 과정 또한 모두 추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이 널리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진시황의 사망 원인에서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부자연스러운 요인을 짚어내기 때문입니다. 몸에는 상처가 없지만 신체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철목가설이 시간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현대 고고학은 이 역사적 수수께끼에 더 많은 차원을 부여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진시황릉 주변의 고고학 발굴이 계속 진전됨에 따라 학계에서는 진시황의 죽음에 대해 더욱 실증적인 논의를 해왔습니다. 우선 시신의 보존 상태로 볼 때 진시황의 관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지하궁전의 구조, 수레의 배치, 매장 제도 등을 보면 그의 죽음은 성급한 반응이 아닌 예상된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시신은 급하게 처리된 흔적이 전혀 없었고 궁궐의 방부 처리 기술과 시신 운반 방식은 치밀한 계획을 보여주었다. 만약 갑작스러운 암살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작전을 실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둘째, 진나라는 매우 발전된 의학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의관, 의병, 그리고 좌우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진나라는 중국에서 최초로 의병 제도를 시행한 왕조였습니다. 시황제가 여러 해 동안 순방할 때마다 항상 의병들이 동행했습니다. 외력에 의한 부상이라면 흔적과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은 냄새는 나지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출혈로 인한 사망보다는 자연 부패에 더 가깝습니다. 정치 상황을 살펴보면 조고는 강력했지만 부소가 후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후에 발굴된 주간, 조정서는 후예가 실제로 합법적인 후계자였으며 그의 정책 또한 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시황제가 암살당했다면 짧은 기간 내에 정권 이양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정부는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체계, 고고학, 법학의 관점에서 볼 때 철못 이론은 논리적으로는 독창적이지만 경험적 뒷받침이 부족합니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기보다는 권력의 블랙박스에 대한 은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에 대한 대중의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역사의 표현이 반드시 진실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육국을 통일하고 책을 편찬하고 유교 학자들을 불태운 폭군이자 현명한 통치자였던 진시황의 최후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운명이었다.